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죽은 직후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안에 멈출 수 없는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체온은 시간당 약 1도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처음에는 이완되었다가 갑자기 굳어집니다. 세포들은 에너지 공급을 멈추고 하나씩 조용히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 후 피부 아래에 검은 반점이 나타납니다. 중력에 의해 혈액이 아래로 흘러내려 피부가 닿는 곳에 고입니다. 두려운 광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약 하루 후 몸에서 처음으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세포가 분해되면서 이전에 몸 안에 갇혀있던 물질들이 방출되는 소리입니다. 냄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지고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동시에 살아생전 음식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우리 몸의 효소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 효소들은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소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몸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당신 몸속에서 오랫동안 인내심 있게 순간을 기다려온 수조 마리의 생명체들이 번식하는 온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나의 건강 질병과 상관없이 똑같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사후에는 모든 생명체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단지 속도만 다를 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시체가 며칠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갑자기 위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건 영화나 공상이 아닙니다. 예외 없이 모든 시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원인은 우리 장내에 항상 서식해온 박테리아입니다. 심장이 뛰는 동안에는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심장이 멈추자 시체를 분해하기 시작하며 엄청난 양의 가스를 방출합니다. 황화수소, 메탄, 암모니아 등 이러한 가스들이 체내에 축적되어 내부 압력을 가합니다. 위는 며칠에 걸쳐 엄청나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다 마침내 압력이 폭발하면서 굉음과 함께 악취가 발생합니다. 그 악취는 너무나 강해서 법의학 전문가들은 여러 겹의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조차도 그 냄새에 익숙해지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매번 처음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가스는 너무 강해서 피부를 찢고 관뚜껑을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매장하기 전에 특수 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용액은 폭발 과정을 일시적으로 늦춰줍니다. 이러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시체는 이틀이나 사흘 안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더우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온도는 박테리아 가스 그리고 전반적인 분해 과정을 모두 가속화합니다. 참고로 포식자와 청소동물은 냄새와 가스를 통해 먼 곳에서도 시체를 찾아냅니다. 자연은 어떤 영양자원도 낭비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후 며칠이 지나면 내장기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말 그대로 내부에서부터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살아있을 때 음식 소화를 돕던 바로 그 박테리아에 의해 일어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면역체계가 박테리아를 억제하지만 면역체계가 사라지면 장내 박테리아가 장벽을 뚫고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뇌는 가장 먼저 분해되는 대거의 대부분이 물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멈춘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뇌는 액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어떤 장기보다 빠르게 그리고 아무런 소리도 없이 말이죠. 다음으로 간신장 그리고 나머지 장기들이 차례로 분해됩니다. 이 모든 장기들은 며칠 안에 액체 덩어리로 변합니다. 시신은 생각하기도 전에 순식간에 부패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멈출 수 없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 과정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조직 분해 정도를 바탕으로 사망 시각을 몇 시간 오차 범위 내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신이 어떤 환경에 안치되었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끊임없이 진행되며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와는 무관합니다. 지상지 하수중 등 어디에서나 부패는 항상 그리고 멈출 수 없이 일어납니다. 다만 속도와 세부적인 양상만 경우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시신이 물속에 잠기면 부패하지 않고 마치 단단한 비누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의학자들이 흔히 접하는 실제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일반적인 분해 박테리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분해가 거의 멈추고 완전히 다른 화학적 과정이 시작됩니다. 2층은 점차 굳어져 두꺼운 흰색 물질 즉 시체 왁스로 변합니다. 회색 세탁 비누와 모양과 질감이 매우 비슷합니다. 이 과정은 수개월이 걸립니다. 시체 왁스는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시신을 외부로부터 밀봉하여 더 이상의 분해를 막습니다. 2층 아래에서는 시신과 얼굴의 형태가 수십 년 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100년 이상 물속에 잠겨있던 시신에서도 얼굴 특징을 여전히 알아볼 수 있는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자연이 우연히 과학자들이 의도적으로 재현할 수 없는 현상을 만들어낸 사례 중 하나입니다. spotless preservation. 이러한 발견은 수십 년 후 범죄 해결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시신 자체가 주요 증거가 됩니다. 다른 증거가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더라도 시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연조직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뼈대뿐입니다. 그리고 뼈는 아주 천천히 사라집니다. 뼈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신체 부위이며 다른 어떤 부위보다도 오래 보존됩니다. 뼈는 단순히 단단한 막대가 아닙니다. 미네랄, 단백질, 섬유, 칼슘 결정으로 이루어진 복합 조직입니다. 근육보다 훨씬 파괴하기 어렵습니다. 자연은 뼈를 분해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단백질, 섬유가 뼈에서 빠져나가면서 뼈가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그 다음 미네랄염이 용해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땅속에 검은 흔적만 남을 뿐입니다. 이 과정의 속도는 토양 습도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성 토양에서는 뼈가 수십 년 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건조하고 더운 기후에서는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유골이 건조한 기후에서 보존된 덕분에 우리가 그들의 과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습한 북부 지역의 토양에서는 100년, 200년이 지나면 사람의 유골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입니다. 화장은 자연적으로 수십 년이 걸리는 과정을 단 2시간 만에 완료합니다. 섭씨 약 1000도의 온도는 인체 전체를 수백 그램의 재와 광물질 잔해로 변모시킵니다. 인체가 완전히 자연 분해되는 데는 1년에서 수십 년이 걸립니다. 어쨌든 자연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다른 에피소드도 시청하세요. 중요한 일입니다.